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코인들이 올 하반기에 더욱 기대되는 이유와 더불어서 24년도 3월에 코인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 왜 행운아들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작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한국인의 알트코인 사랑, 데이터를 먼저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23년도 초부터 24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베이스와 한국의 업비트 트레이드 볼륨, 그러니까 코인의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보라색 부분 비트코인의 비중이 대략 눈대중으로 한 30에서 3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의 이더리움 거래 비중이 한 15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을 뺀 순수 알트코인의 거래량 비중이 한 50% 정도라고 본다면, 요약을 하면 비트 이더 더해서 약 50%, 그리고 알트코인 50%,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미국인들은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러나 업비트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요. 야, 이게 눈을 좀 의심했었어요. 사실 저는요. 왜냐하면 업비트의 알트코인 저번 달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을 뺀 알트코인의 비중이 거래량이 무려 82%입니다. 심지어 빗썸에 있는 그 화려한 이상한 코인들 많잖아요. AI다, RWA다, 게임이다. 그런 거 업비트에는 상장도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알트코인이 82%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저조하네요. 미국인에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더리움은 아예 천장에 붙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현황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 그렇게 비트 이더 사자고 해도 이 한국인들은 절대 사지 않는구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바이 더 딥을 하고 변동성을 견디면서 이제 사이클의 정점을 기다리면 좋은데요. 이분들이 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자, 그래도 저는 하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정점 때 결국 보상을 주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알트가 가려면 먼저 이더리움이 가야겠죠. 비트코인은 항상 자기 혼자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모두들 지금 이더리움을 응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ETF 전문가 중에 한 분이죠. 네이트 제라시라는 분이 자, 6월 말쯤에는 S-1 그 이더리움 최종 승인이죠. 요거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 이거 승인되지 않으면 놀랄 일이다. 왜냐하면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19B-4 서류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빨리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바네크다, 블랙락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다, S-1 수정안을 제출했다. 블랙락이 제출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네이트 제라시라는 친구가 트윗을 종종 날리는데 굉장히 위트가 있고 재밌더라고요. 팔로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의 그림을 보시면 자, SEC가 이더리움 ETF 서류 제출하세요. 이 공지가 나왔을 때 내 심장이 약간 이렇게 뛰고 있었다면 19B-4 서류가 승인이 됐을 때 이제 약간 두근두근 하고 있죠. 그러다가 S-1이 승인된다면 요동칠 것이다. 이더리움과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S-1이 승인이 된다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승인이 되면 이더를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점점 상승을 할 거라 보는데, 하나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광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기관들이 좋아하는, 저도 스테이킹 이자 좋아하지만 기관들 연기금, 국민연금, 일본연기금, 대학교 연기금 이런 친구들은 엄청난 돈을 굴리기 때문에 이자가 붙은 이더리움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약간 비트코인과 그래도 견줘볼 만하다. 그만큼 기관들이 이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이르면 이 이자가 붙은 이더리움 ETF가 이번 사이클 후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이자 ETF가 나온다면 비트 ETF와도 견줄만 하며 이더리움과 함께 알트코인이 또 한 번 큰 상승이 나올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이분을 빼놓으면 섭할 것 같죠. 정말 최근에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찍은 사진 숫자만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채굴은 모두 미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뭐 발언을 했던 분이 바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죠. 최근에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 주로 채굴 기업들과 찍었는데요. 라이어 플랫폼 채굴 기업의 CEO와 사진을 찍었었고요. 역시 같은 장소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곳에서 클린스파크 CEO, 역시 채굴 기업가 CEO와 사진을 찍었고요. 자, 이 여자분은 좀 경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 갤럭시 채굴 책임, 전 피델리티 채굴 이사, 현재는 채굴 기업 테라울프의 이사를 맡고 계신 분. 그리고 라이엇에선 또 정책 책임이 와서 또 사진을 찍고요. 뭐 비트코인 매거진 CEO도 찍고 누구도 찍고 너무 많아서 제가 가져올 수는 없었는데 야, 참 트럼프 화끈하게 이 눈도장을 찍는구나.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가 원래는 이 트럼프의 그 구호가 마가라고 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넣은 모자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인증샷도 올라왔고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성은 떠나서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이 사리사욕, 뭐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이 주장하시기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데려오고 있다. 이 영향력에 대해서 뭐 트럼프도 모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결국 재정적인 뭐 자치권, 통치권을 이제 뭐 미국이란 땅에 가져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은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을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모두가 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트코인을 누가 더 선점을 하고 선택하느냐, 채택을 하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혜택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얼마나 비트코인이 이 적들로부터 많은 사람을 공공의 아군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군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전 세계가 다 눈치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마련돼 있다. 장기적으로도 뭐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한번 와봤는데요. 제가 생뚱맞은 소리를 했었죠. 이번 사이클에 24년 3월에 들어오신 분들이 위너다.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물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 2주 전쯤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이루는데 8년 정도는 꼭 걸리더라. 근데 요약을 한번 해보면 전반의 4년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고통밖에 없다. 고점에 물려서 처절한 실패 경험. 그게 4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환희의 4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를 깨닫고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을 때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저점 매수하고 기다리는 그 뒤에 4년이 사실은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앞에 4년은 전혀 하는 게 없다. 고생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고점에 물리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제 경험상 뭐 95% 이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13년도에 들어오셨거나 저는 이때는 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17년에 들어왔는데요. 17년도에 오셨거나 21년도에 오셨거나 향후에 25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요때 물리고 들어오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면 이렇게 물리고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앞으로 굉장히 힘든 3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물린 거 포함해서 4년이고요. 자, 13년에 물리신 분들 14에서 16년 동안 다 떨어져 나갑니다. 14년에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이 있었죠. 세계 최대 거래소. 17년도에 물리신 분들은 뭐 박상기엔 아니다. 뭐 중국에서 뭐 다 채굴이다, 금지시킨다, 뭐 이런 거 다 이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물리셨던 분들은 뭐 생생히 기억나죠. 테라, 루나다, FTX다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를 겪은 후에야 광명이 찾아오더라.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근데 느닷없이 블랙락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이건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벤트죠. 왜냐하면 계속 안 됐던 거니까요. 10년 내내. 근데 블랙락이라는 친구가 비트코인 ETF라는 걸 느닷없이 승인을 시켜버리죠. 사실 느닷없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 6월 한 20일경에 승인을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 이거 되는구나. 비록 비트코인은 재미없지만
블랙락은 99.8% ETF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샀었죠. 아무튼 이 블랙락이라는 친구가 ETF를 승인을 하면서 어떤 나비 효과를 오게 했냐면요. 25년도에 원래는 최고점에 물리실 가능성이 높았던 분들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 불장 안 왔지 않습니까? 불장 직전에 고봉이 아닙니다. 최고점이 아니라 소봉우리에 물리는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물렸다고 해봤자요. 비트코인 최고점이 3월 달에 1억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뭐 9,400만 원, 뭐 500만 원, 아무튼 1억 안쪽에서 놀고 있죠. 비록 뭐 알트코인은 그때 대비해서 뭐 한 반토막 뭐 이상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딥니까? 이때 만약에 물리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90%, 95%, 심지어 98%까지도 보고요. 17년도에 물렸던 분들, 21년도에 못 파신 분들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처절한 고통에 물린 게 아니라 지금 소봉우리에 물렸다. 그럼 이게 왜 행운이냐면요. 아, 그 1년 내에 이제 앞으로 뭐 정점이 올 거지 않습니까? 뭐 길어야 1년, 뭐 이쪽 저쪽으로 불장의 끝이 올 텐데 그 정점이 오면요. 보통은 눈물의 3년을 기다려야 할 판국에 정점이 오히려 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의 3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축시킬 수 있다. 사실 고난의 4년, 앞에 뭐 고생 말곤 할 게 없는 그 눈물의 4년 중에 3년을 지금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고통의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이때 이제 크게 물렸으니까 사람은 뭔가 위기에 처해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뭐 아무리 뭐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자, 크게 물리니까 아 이제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아 저점에 시드를 마련해야겠구나. 내가 실패를 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 기간을 3년을 거의 1년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결국 24년 3월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엄청 부러우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도요. 3년, 4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고점에 물린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이클의 정점 때 이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점에 사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 고생의 시간을 줄였다 뿐이지 뒤에 이제 뭐 26년, 뭐 27년 이때 이제 바이더 딥을 하셔야겠죠. 그때 사신 그 액수만큼 이제 그게 불어나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인데요. 뭐 그래서 24년 3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결론에 왔는데요. 이것도 좀,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웬 뜬금없는 LVMH 아르노 회장을 제가 썸네일에 넣어봤었는데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뭐 재밌는 프로가 있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좀 깨달음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는 굉장히 얼굴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생겼는데요. 야, 이 아르노처럼 저는 자본주의에 특화돼 있는 뭐 배신도 하고요. 뭐 기업 사냥도 하고 뭐 마케팅도 잘하고 하지만 정말 뭐 이 머스크 이상으로 그분은 이제 발명가 쪽이라면 이 친구는 정말 자본주의의 극대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인수합병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최강자입니다. 제가 볼 때 LVMH 제국을 이루면서 뭐 세계 1위 부자, 머스크랑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LVMH 역시도 뭐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비결을 이룬 게 무엇일까? 제가 여기서 좀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일단 LVMH 뭐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아는 브랜드들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일단 75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뭐 구찌다, 에르메스, 샤넬 요거 빼고 다 있습니다. 샤넬 뭐 이런데 이제 에르메스나 구찌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를 한 경우라고 합니다. 일단 크리스찬 디올이 이 회사의 뭐 본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루이비통 있고요. 뭐 불가리 그리고 최근에 뭐 티파니 17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해버렸죠. 뭐 태그호이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참 무서운 게요. 이 뭐 인수합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퍼뜨려 나갈 수 있을까? 유럽, 미국 시장이 포화가 되니까 이제 중국이다 아시아 쳐들어가서 지금 한국과 중국은 뭐 루이비통 하면 정말 난리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유통계를 장악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듀티프리 샵, 그 유통을 하는 망을 아예 사버리고요. 또 세계적인 호텔들을 다 사버리면서 거기에 내 제품을 깔아버리는 정말 마케팅도 탁월한 친구인데요. 자, 모든 걸 떠나서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명품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을까? 하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친구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뭐 80년도 초반에 사회당,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기업가들 다 때려잡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이제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택시를 탔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택시기사에게 프랑스 하면 뭐 생각나세요? 하니까 택시기사가 뭐가 생각난다고 했을까요? 우리 생각엔 뭐 에펠탑이다 뭐다 있겠지만 이때 당시가 1980년이었거든요. 나는 디올이 생각나는데요. 프랑스 하면 디올이지 하면서 아르노라는 회장이 이제 머리가 반짝거리는 거죠. 명품으로 가야겠구나. 프랑스 하면 명품이구나. 디올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디올을 인수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일화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이랑 관계가 있는데 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 당시는 뭐 굉장히 젊었었고 뭐 부동산 명문 기업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의 조언을 구하고 은행가 투자를 조언을 구하고 그러다가 애플 CEO 스티브 잡스도 만났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를 향해 물어봤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아르노에게 아르노가 뭐 잡스에게 30년 뒤에 당신 제품 사줄까? 뭐 서로 약간 뭐 경계하듯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이랬겠죠. 당연하지. 우리 회사는 매일 뭐 혁신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아르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회사는 근데 맨날 이렇게 혁신을 해 나간다면 혁신을 실패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없으면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매일 혁신을 추구하는 아이폰과 달리 명품은 최고의 문화 산업이다. 문화를 파는 거고요. 좋은 문화는 이어진다. 유행을 타지 않으며 불멸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명품에 올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요 단어, 요 문구를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근데 이거 비트코인 얘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행 타나요, 비트코인이? 유행 타지 않습니다. 뭐 행동하는 거, 뭐 쓰여야 되는 건요.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다, 에이다다 이런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은요, 가만히 눌러 앉아 있어도 그냥 최고의 에셋 클래스죠. 그리고 뭐 사회 현상, 문화 현상이며 뭐 사람들이 적이 만들어지고 할수록 영원히 비트코인을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인플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LVMH 그룹은 불경기든 뭐 과거든 미래든 아무 때나 잘 팔리는 럭셔리 산업의 선두주자가 된 것을 볼 때 우리도 남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공공의 우방 비트코인을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하락 사이클에서도 꾸준히 모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